자, 이제 하락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상승 관점으로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76%에서 마감했는데 코스피가 이제 4일째 하방 추세에서 벗어난 상태고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4일째, 4거래일째 지금 하방 추세에서 벗어나 있죠.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거래일째 하방 추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553 안정적인 구간으로 향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 625까지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약 12.5%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나스닥도 오늘 하방 추세에서 제대로 돌파를 했습니다. 하루치이긴 하지만 지난 거래일에서 빅테크들이 5%까지 크게 오르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로 또 순환이 되면서 이 하방 추세를 제대로 돌파해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하락장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어떤 근거들로 이제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이란과 중재자들까지 카타르까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열려고 하는 중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만 얘기를 하는 거면 그냥 이거를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센트 재무장관 또 나와서 신용이 어떻게 보면 전부인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로운 항행과 함께 개방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베센트 재무장관도 기대감을 밝히면서 실제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 적도 많긴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오늘이나 내일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에 유럽의 참여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해협의 해상 운송 정상화를 위한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양보 조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 측에서 이란이 오만이랑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항로를 만드는 합의가 임박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TV가 익명을 요구한 고위 당국자 발언을 바탕으로 하면 북쪽이랑 남쪽 항로를 없애고 중간에 중앙 항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합의에 다다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이란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임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난 6월 이후로는 없었어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이란 측에서 반박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제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가가 급락했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MOU 합의를 하고 유가가 급락했었죠. 88달러에서 68달러까지 급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떨어졌는데 이때 6월 중순이었어요. 보시면 여기가 6월 11일에서 6월 19일까지 쭉 떨어졌죠. 이때 주가가 반등을 했었는데 나스닥을 보시면 여기서 반등하는 구간이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 했던 때입니다. 6월 중순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 우려 줄어들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지수 안정 기대감에 증시가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나스닥이 반등을 했습니다. 유가가 85달러에서 7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란과 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컨트롤하고 있죠. 최근에 네타냐후도 미국에 다녀갔고 어떻게 보면 모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를 움직일. 그래서 톤이 바뀌고 있고 지금 여러 관계자들이 동시에 이란, 미국, 중재국들 같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고 합의가 빠르면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 11시 59분 전에 발표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에 의하면. 자, 그래서 이제 반등을 봐야 되는 이유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그리고 이란 전쟁의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 이벤트를 포착해서 이제 상방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피가 오늘 3.76% 마감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개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1.1조 원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1.4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2천억 원을 매도했고요.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상황인식 펀드가 시타델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5월 이후로부터 거의 순매수가 많았었는데 7월 말쯤에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반대 매매나 공포감에 매도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동시에 해외에서는 역대급 매수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매수세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반대 매매나 억지로 팔아야 됐었고 해외 투자자들, 기관들은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였냐면 시타델이 상황인식 펀드를 잡아먹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뒤로부터 그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날 시타델은 7월 달은 강세장을 끝낸 게 아니라 재설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타델의 스콧 브루너는 7월의 급격한 매도세와 업종 순환이 과도한 포지션을 정리했을 뿐 전반적인 강세장은 무너뜨리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도세로 전환을 했고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대폭 매도되었으며 레버리지 ETF 자산은 6월 최고치 대비 600억 달러 이상 감소를 했다. 그래서 재설정된 것이다. 구조적인 강세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라고 주장합니다. 시타델 증권이 제공한 차트에 의하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레버리지가 6월 달에는 218빌리언이었는데 한 달 만에 쭉 떨어져서 154빌리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포함한 테크 레버리지 ETF 자산들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제 건강해졌다. 기업의 펀더멘털에 이제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과 해외에서는 매수세로 돌아섰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가 헤지펀드 출신이고 기관 투자자들을 많이 알고 커넥션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 베센트가 직접 나와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외 기관 투자자들 미국에서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이제 기관들도 매수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네타냐후가 미국에 와서 정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금융적으로 미국의 실세라는 얘기를 미뤄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음모론일 수는 있겠지만 네타냐후랑 베센트랑 트럼프랑 주요 금융기관들이랑 앞으로 경제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기관들은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 핵심은 이제 기관들이 매수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고 시타델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과하게 레버러지 된 반도체 ETF가 6월달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펀더멘탈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고점에서 20% 이상 떨어지면서 하락장으로 들어서기도 했었죠. 이제는 올라와서 하락장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S&P랑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포 탐욕 지수도 이제 59까지 올라가면서 이틀 전에는 중립이었다가 이제 탐욕으로 들어서고 있고요. 이제 탐욕이 이제 막 시작하는 걸 감안하면 조금 더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풋콜 옵션 비중이 이제 해칭을 풀고 있어요. 풋을 잡아놓으면 이제 하락에 대한 보험을 가지고 있는 건데 7월 달에는 이 보험비가 비쌌죠. 그런데 이제 보험을 들고 있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칭을 풀고 있는 신호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스페이스X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메모리 업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가장 큰 제약 요인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생산량은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아닙니다.
수요는 연간 200%, 어쩌면 그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면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번 스페이스X 어닝스 콜에서 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는 2027년 내년의 DRAM 생산 물량을 모두 판매했다고 합니다. 샌디스크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현재 연간 낸드 생산 능력은 이미 매진이 되었고 키옥시아와 SK하이닉스는 2026년 8월까지 할당량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당초 요청량을 60-70%만 할당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죠. 메모리 부족 사태의 가장 심각한 시점이 2027년이 될 것이다 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027년 내년 초중반까지는 메모리 공급 과잉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하면서 이 메모리 섹터에 대한 강세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이제 강세론자로 마인드를 증시 시선을 바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닫아서 이란을 공습하거나 아니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닫혀 있고 이란과 갈등이 더 높아지지 않는 이상 롱 관점을 계속 유지할 거고 이제 하락장에서 벗어나서 점차적으로 상승장으로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또 댓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뒤에 이란에 핵을 쏜다라고 하면 뷰를 바꿔야죠. 그 불안감 때문에 매도 관점에서 바꿔야지. 그러면 계속 롱을 외치나요? 시장 뉴스에 따라서 그리고 흐름에 따라서 포지션은 바뀌어야 됩니다. 고지식하게 한 뷰만 보고 있다가는 쳐맞고 깡통을 차고 포지션을 변경하는 것보다 조금 일찍 상승 추세가 보인다면 강세론을 얘기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까지 가고 반도체 쪽에 특히 매수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에 이은 2부 영상에서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이제 어떤 반도체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AI 종목들이 유망해 보이는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샌디스크, 마이크론, AAOI, 아이렌, 네비우스, 오라클, 속스 그 외로 최근에 관심도가 올라오고 있는 펠란티어나 테슬라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텔레그램에도 시장의 주요 뉴스들 이를테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로운 중앙 항로를 만드는 합의가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라든지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내일이라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시장이 현재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순간 포착으로 바로 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있는 멤버십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